제가 쓴 어떤 글인데 삼성맨의 한 살이라고 곤충 같은 거 한 번 사는 거 한 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제가 얘기한 건데 한 살이라고. 어렵게 시골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정말 어렵사리 전교에서 계속 1등만 하죠.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삼성에 들어갔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서 회사 출근하려면 옷을 사 입어야죠. 그러면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옷을 사 입어야죠. 그다음에 자동차를 사야죠. 그 SM5를 사야죠. 다른 거 사도 되는데 그 차 타고 가면 진급이 안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놀러를 가죠. 혼인을 해가지고 혼인할 때 이제 물건을 사죠. 그럼 삼성 가전 그 재고품 좀 싸게 할인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재고품 풀 세트를 사죠. 냉장고에서부터 텔레비전 할 것 없이. 그다음에 이제 놀러를 가면 당연히 삼성에서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에 가죠. 그리고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아프면 삼성병원에 가죠. 그리고 골프를 치죠. 나이 좀 이제 진급해서. 그러면 삼성에서 운영하는 컨트리 클럽에 가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제 죽죠. 그러면 관을 짜주죠 삼성에서. 그런데 예? 예, 아 레미안이 빠져. 집은 레미안에서 살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죽고 나면 관을 짜주죠. 관까지 짜주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관까지. 그러니까 그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네. 그러니까 그런 재벌 대기업들이 예. 국가를 위해서 하나는 고용이고 하나는 세금이고 예. 두 가지로 기여해야 하는데 예. 이제 세금은 아까 뭐 상속세 얘기가 예. 대표적인 예. 거지만 그건 뭐 제대로 기여를 안 하는 것이고 또 90년대에 어쨌든 대기업에 210만 명이 일하던 예. 그 사람이 작년인가 보니까 130만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예. 그냥 줄은 게 아니라 한 7, 80만을 비정규직으로 메워버린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10몇 년 전에 그 노조 조합원이 3,000명인데 3,200명까지 되는데 지금 올해 조합원이 800명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원이 3분의 1로 된 거예요. 3,200명이 4분의 1 된 거지. 800명인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3,200명이 거기 다닐 때는 조선소 다닐 때는 좋은 직장이고 그래도 중산층의 삶이 보장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800명 남고 채워진 2,400명은 비정규직이 무슨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허리가 쑥 들어가 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재벌 대기업이 해야 할 사회적 책무의 첫 번째인 예. 네,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이고 또 대기업들은 어쨌든 그렇게 인건비를 줄여서 비정규직을 늘려서 그걸 주주 배당으로 기업 가치를 예. 높이는 데만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벽에 딱 부딪힌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에는 재벌 개혁 얘기만 해도 좀 불온시 됐는데 다행인 건 요새는 여기저기서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이 쫄지마 하는 분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첫째는 워낙 그 현실이 팍팍하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먹고 살 것도 없잖아요. 아니, 해먹고 살 게 없잖아요. 빵집이든 떡집이든 꽃집이든 문방구 꽃배달 전부가 다 해먹고 살 것도 없고 또 아들 딸 애써서 허리띠 졸라면서 가르쳐 놨는데 뭐 취직을 못해. 일자리가 없잖아요. 재벌 대기업 들어가는 걸 소원하지만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정부가 뭐 실업률 어제 청년 실업률 7%가 8% 발표했는데 실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직 활동을 했는가 지난 6개월 내에 그렇게 했더니 이 7%가 나와요. 8%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질문을 바꿔서 구직할 의사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25%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실업자는 지금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인 것이죠. 그 얘기도 하고 싶군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제가 아까 그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떤 지배력 그런데 사실 소수에게 더 지배력이 강화된 부분이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제가 부당하게 느끼는 것은 그 당시 한국의 IMF를 맞았을 때 특히 금융 이럴 쪽에 많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쓰러진 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른바 공적 자금을 투여했죠. 공적 자금이란 사실 말이 그렇지 세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적 자금이 투여되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이익을 벌었을 때는 공적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도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0% 정도밖에 상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 투여 특히 은행 쪽에.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에서 그 돈 벌어들이는 일이 투자로서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없고 사실은 대부분 고객 저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한 96% 정도가 이제 저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정작 정부에서 공적 자금, 우리 세금으로 한 것을 때 그렇게 많은 이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금으로 투여된 공적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요 말을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셀던도 얘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익은 사적인 것이고 빚은 국가의 부채를 가지고 이용한다는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요새 뭐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한국 재벌이 갖고 있는 혹은 금융자본이 갖고 있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파렴치함의 한 측면인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꼭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요새 뭐 보니까 거의 시위에 거의 매일 나가고 있죠. 그 왜 월스트리트에도 시위하고 영국에서 쌍폴 교회에서 하고 프랑스에서도 뭐 연일 계속해서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뭐 오키파이 뭐 점령하라 이런 것들인데 그 전체적으로 왜 지구사적으로 그런 일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치에 대한 자본의 우위, 그렇죠. 정치에 대한 경제의 우위, 정치에 대한 금융 우위, 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미.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촉발은 월스트리트에서 됐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이슈죠. 그래서 되려 대도시 중에 그 시위, 아큐파이 시위가 열리지 않는 도시가 없어요. 그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그 신자유주의 2008년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깨달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기득권을 이득을 보던 세력이 있죠. 이 사람들이 그냥 넘겨주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이 거기에 종속이 돼 있으니까 계속 공적 자금이 글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그 세계사적 전환기에 와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게 아이고 하세요. 얘기하세요. 냉전이 끝나고 이제 20년 이란 말이에요.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게 그전에는 신자유주의가 뭐 그러고 싶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체제로서 살아있고 그 기능을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복지국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니까 다 걷어들이고 신자유주의 이제 맘 놓고 나가고 그거 한 20년 하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그 양극화 극으로 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꾀꼬리가 나오니까 이제 그게 터져 나왔는데 올해 뭐 1월 초부터 그 저기 뒤에 있는 김진숙 그 권력 크레인 위에서 뭐 수십 번 가셨고 그리고 FTA 반대 시위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가셨죠? 그게 이제 신자유 투쟁에 대한 이제 반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런 역사적인 변화 과정 그리고 대중들의 어떤 변화 과정 또 얼마 전에 어떤 정당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 또 FTA 과거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근래에 이제 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 현장에서 국민들하고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사적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고 다른 거 이 시위는 다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그냥 정치적 민주화 같은 것들을 요구했다면 이건 명백하게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제인 경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현장에 매일 나가시니까 그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것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단군 이래 불평등도는 아닌가요? 최고죠. 단군 이래 네, 최악이에요. 단군 이래 이렇게 벌어져 있었던 적은 없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좌절과 분노거든요. 희망이 없는 거란 말이죠. 희망을 찾고자 하는 게 희망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올 1월이죠. 그 환경노동위원회 가서 이제 맨 먼저 또 그 김진숙 씨가 1월달에 이제 그 크레인에 올라갔는데 쭉 가다가 처음에 갔을 때는 냉랭했죠. 제가 맨 먼저 가서 시작한 게 반성부터. 그때 또 반성하셨습니까? 그때는 반성 동형이라고 이제 그 해군 노동자들 이제 집회할 때 이렇게 가면은. 근데 이제 1차 희망버스 6월 그 11일이죠. 그때 이제 그 새벽 3시 반인데 김전숙 씨가 저 하늘에서 고공에서 이제 새벽 3시에 사위는 쾌쾌한데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기는 오는군요. 그러니까 죽음과 절망의 시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천수보살의 손으로 저를 받쳐주신 여러분. 그러니까 시인이요. 그러면서 저 김진숙보다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오늘 내일 하는데 여기 와서 저 암흑에 또 뭐
뭐 아무개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저 사람들이 투사라서 내가 여기 와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저 사람들이 몇 달 전에 그냥 땀 냄새 풍기면서 저 일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자식 새끼 끼고 저녁 먹고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찾아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흐느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저 여자를 살려내야 되겠다. 저 여자를 살리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속에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그 뒤에 그래서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래서 사실 18대 국회 와서 노동 문제를 가지고 국회 청문회가 열린 게 처음이고 국정감사를 증인으로 세운 게 처음이고 국회가 권고안을 만든 게 처음이고 어쨌든 살아서 내려오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고 체제를 끝내겠다는 게 이제 그 투쟁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00명씩 뭉텅이로 잘라내면 사람들을 잘라내면서 해고는 살인인데 배당하고 연봉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살찐 고양이는 계속 살이 찌는데 한쪽에서는 뒤에 써 있네. 저 해고는 살인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국 좀 얘기의 비약입니다만 이제 말하자면 정리해고 체제를 극복하는 체제 그게 이제 2013년 체제고 87년 체제에서 정치 민주화. 근데 정치 민주화의 제일 수혜자는 재벌이란 말이죠. 수혜자가. 그런데 이제 빠졌던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는 사실 평등의 문제가 단군일에 이렇게 최악으로 벌어진 거. 이거를 좀 좁혀야 되겠다는 게 경제 민주화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재벌의 그런 과도한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런 걸로부터 법 아래에 있어야 되죠. 재벌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119 특위 하면서 늘 핵심이 재벌 개혁을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출발은 검찰 개혁이다. 검찰도 사실 재벌 품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도 품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2013년 체제라는 것이 최천 변호사 핵심이 잠깐만요. 예. 검찰 개혁이 재벌 개혁의 우선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